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제1단원의 6번째 소단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시인의 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들도 세상을 뜬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시를 분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재 2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자유롭지 못한 존재를 말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존재, 대중을 상징하는 거죠.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애국가를 경청한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입니다. 의해 어쩔 수 없이 들음 반어적 표현이에요. 삼천리 화려강산에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의 한 구절이죠? 이것은 반어법인데요. 아름답지 않은 암울한 조국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것도 반어법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때 뭐와 연결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삼천리 화려강산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일정한 무리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 군이라는 게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 자,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또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자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라 그랬어요. 자, 이거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요. 자, 어디론가 날아간다라는 거죠. 이 세상 밖 어디론가는 화자가 가고 싶은 지향하는 세계예요. 지향하는 세계. 지금 시적 화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불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불만족한 세상이니까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요.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 자, 1열, 2열, 3열 횡대. 이거 군대 문화죠? 군사 문화에 대한 풍자입니다. 대한 풍자. 자,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뭡니까?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 네,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다라는 거죠. 흰 새떼들. 그럼 결국 뭐예요? 흰 새떼들은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흰 새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이고 결국 그 존재는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거죠. 자, 나는 묶여 있는데요. 이 흰 새떼들은 자유롭게 이 세상을 떼어매고서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네모칸, 깔쭉대면서 네모칸. 이것도 아까 뭐예요?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와 조롱이에요. 우리들조차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냉소적으로 차갑게 바라보고 조롱하고 있어요. 결국 군사 문화를 뭐하는 거?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열을 이루고 한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고 뭐하고 있어? 바람이죠 이게. 어두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떠나고 싶어요. 이 현실을. 그런데 대한 사람 기억,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의 끝구절이죠. 애국가의 끝구절. 길이 보존하자라 그랬지? 현실 수능에 대한 주문이에요. 강압적 주문. 현실 수능에 대한 강압적인 주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리에 앉는다. 그러고 나서 또 뭐래요? 주저앉는다.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좌절감이에요. 날 수 없는 좌절감. 자, 이제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뭔가를 잘 봐달라 그랬죠. 여기 지금 19, 18, 17, 17행 요거랑요. 지금 1, 2, 3행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게 시상 전개 방식인데요.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상 전개 방식이 있는데 어떤 시상 전개 방식이냐? 애국가의 시작과 끝에 따른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애국가가 시작되고 끝까지 나오는데 그 현실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자의 심리는 흰 새떼들을 동경해서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했지만 결국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좌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결국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좌절감이 나타나는 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품 감상 맵 보도록 하죠. 화자는 영화관 관객이고요. 상황은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애국가를 경청하고 있고 정서는 냉소적이며 새를 부러워하죠. 하지만 뭡니까? 결국 좌절하는 거죠.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시상 전개 방식. 영화 시작 전에 기립해서 애국가를 경청하고 애국가가 시작되고 화면 속 새들과 같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 애국가가 끝납니다.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한 좌절. 자, 이 시는 영화 관람 전에 경청이 강요되었던 애국가의 시작과 끝에 맞춰 시상이 전개된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애국가가 끝난과 동시에 좌절되는 암울한 현실을 냉소적 어조와 반어적 표현을 풍자하고 있다. 군사 독재를 뭐하는 거예요? 풍자하는 거예요. 결국. 화자의 심리 변화 별표 치시고요.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는다.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드러난다는 거죠. 시의 상징적인 의미. 삼천리 화려강산. 답답하고 억압적인 조국의 현실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이다. 흰 새떼들, 자유로운 존재. 1열, 2열, 3열.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문화에 대한 풍자. 이 세상 밖.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이상적인 세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갈래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관례에는요. 자유시, 서정시. 주제는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고픈 소망과, 결국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까? 이루지 못하죠. 좌절. 자,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단어적 표현을 통해서 풍자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대조적 상황을 통해서 화자의 좌절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20점 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